은퇴자들의 실제 사례로 풀어보는 은퇴 후의 심리적 공백. 은퇴는 누구나 언젠가 맞이하는 인생의 전환점이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전환점이 해방이 아니라 깊은 혼란의 시작이 된다. 오늘은 돈을 갖고 떠났지만 마음을 잃었다는 한 문장이 왜 수많은 은퇴자의 현실이 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대부분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에 집중한다. 생활비가 충분한지, 연금은 얼마나 나올지,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계산한다. 그러나 실제 은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의 균형이다. 즉 재정이 아니라 정서다. 한 50대 후반 남성은 은퇴 직후 여행을 다니며 진짜 자유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불과 6개월 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줄어들었다고 했다. 출근이 사라지자 하루가 시작되는 기준도 사라졌다고 했다. 시간은 넘치는데 그 시간을 채울 나의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결국 그는 여행을 가도 즐겁지 않았고 집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고 친구를 만나도 깊은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말했다. 돈은 준비했는데 마음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은퇴자는 30년 가까이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 퇴사하는 날 후배들이 건넨 꽃다발을 보며 눈물이 났다. 그때는 감동의 눈물이었지만 그 후로는 그 꽃다발이 내 역할의 마지막 흔적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은퇴 후 1년 동안 가족에게는 밝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감정과 싸워야 했다. 수입은 충분했다. 생활엔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은퇴 후 가장 위험한 지점이 재정이 아니라 정체성의 공백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우리는 누군가의 직책으로 오래 살아왔다. 업무 성과 역할이 우리의 자기소개이자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줬다. 그런데 은퇴와 함께 이 역할이 한순간에 사라진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흔들린다. 많은 은퇴자들이 말한다. 내가 누구였는지 알았는데 은퇴하고 나니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돈을 갖고 떠났지만 마음을 잃었다는 말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한다. 경제적 자유는 얻었지만 감정적 안전망은 잃어버린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사회적 단절이다. 회사에서의 인간관계는 퇴사와 동시에 느슨해진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동료라는 이름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생긴다. 이때 가장 먼저 줄어드는 건 누군가와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기회다. 은퇴자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경제적 여유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정서적 고립이다. 여기에 재정 압박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진다. 처음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자금도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의 원인이 된다. 이 돈으로 3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예상치 못한 큰 의료비가 생기면 어떡하지? 손실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돈이 있으면 불안이 사라질 거라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은퇴 후엔 돈이 있어도 불안이 생긴다. 왜냐하면 더 이상 돈을 벌 수 있는 역할이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보면 은퇴자는 3가지 어려움 앞에 서게 된다. 첫째, 역할 상실로 인한 정체성의 혼란. 둘째, 사회적 관계 축소로 인한 고립감. 셋째, 예상보다 더 큰 불안감을 가져오는 재정적 장기전. 그래서 많은 은퇴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한다. 은퇴는 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디자인하는 일이다. 돈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지만 삶을 움직이는 엔진은 마음이다. 마음이 흔들리면 어떤 재정 계획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은퇴자의 실제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조언은 3가지였다. 첫째, 은퇴 전에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두라는 것이다. 일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를 디자인하는 연습이다. 은퇴 후 하루를 견디는 사람과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둘째,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팀장, 누군가의 과장이 아니라도 된다. 작은 봉사활동, 지역 모임, 취미 클래스, 온라인 프로젝트도 좋은 역할이 된다. 역할이 생기면 하루의 온도가 올라간다. 셋째, 돈보다 관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낼 사람, 나를 편안하게 해줄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은퇴 후 가장 중요한 재테크다. 이 관계가 있어야 삶이 버텨진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처럼 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고 떠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돈이 행복을 데려다 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은퇴자들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돈이 아니라 마음이 삶을 지킨다고 말한다.
돈이 아니라 관계가 외로움을 막아준다고 한다. 돈이 아니라 역할이 하루를 움직인다고 말한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한다. 준비된 은퇴가 성공한 은퇴다. 하지만 진짜 준비란 돈이 아니라 마음, 관계, 그리고 역할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다. 돈을 갖고 떠나도 마음을 잃지 않는 은퇴.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은퇴의 모습이다. 돈을 갖고 떠났지만 마음을 잃었다는 말은 은퇴자들에게 특별히 강한 울림을 남긴다. 돈은 계산할 수 있고 계획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지만 마음은 숫자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전까지 재정 계획만 잘 세우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 믿는다. 실제로 은퇴 준비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질문은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연금은 얼마가 나오는지, 의료비는 어느 정도를 예상해야 하는지 같은 경제적 계산에 집중된다. 그러나 은퇴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들여다보면 정작 그들이 가장 먼저 흔들리는 지점은 경제가 아니라 마음이다. 재정이 안정적이어도 감정의 기둥이 무너지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한 은퇴자는 자산 6억 원을 준비하고 퇴직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도 시작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공허함이 밀려왔다고 말했다. 일을 하지 않는 건 좋았지만 일을 하지 않는 자신을 오래 바라보는 것은 괴로운 일이었다고 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감각이 사라졌다고 했다. 출근이 주는 의무감이 스트레스의 근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없으니 오히려 자신이 사라진 느낌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사람 마음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역할을 통해 자신을 확인해 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역할이 사라지면 존재감도 희미해지고 존재감이 희미해지면 마음이 흔들린다. 그는 결국 일을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이전처럼 자신을 불러주는 곳은 많지 않았고 그때 느낀 무력감이 가장 힘들었다고 했다. 또 다른 은퇴자는 직장에서 오랫동안 중요 직책을 맡으며 인정받아왔다. 동료들은 그를 찾아와 문제를 상의했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책임과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았다. 그러나 퇴직 후 가장 낯설었던 것은 아무도 자신에게 결정을 맡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집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가족들은 그를 존중하지만 더 이상 그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묘하게 알려주는 순간들이 쌓였다고 말했다. 그 순간마다 그는 자신이 줄어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했다. 가족에게조차 자신의 위치가 바뀐 것을 느끼는 순간 마음의 균열은 깊어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낮아졌다. 그는 말했다. 나는 돈을 준비했지 내 자존감을 유지할 방법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지만 역할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사회적 관계도 마찬가지다. 회사 사람들이 동료라는 이름으로 함께한 시간은 실제로는 일이라는 매개가 있었기에 유지된 관계다. 은퇴 후 그 매개가 사라지면 관계는 놀라울 만큼 빠르게 느슨해진다. 몇 달은 연락이 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소식이 뜸해지고 결국 모임에서 자신이 빠져 있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 많은 은퇴자들이 이런 상황을 사회적 소멸이라고 표현한다. 사람은 누구나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하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은퇴 후에 이런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면 마음의 안정감은 흔들리고 감정적 고립은 더 깊어진다. 돈은 관계를 대신하지 못한다. 여유가 있어도 대화가 없으면 외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외로움은 마음의 건강을 갉아먹는 가장 큰 요소가 된다. 여기에 재정적 불안도 생각보다 크게 작용한다.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던 은퇴 자금도 막상 쓰기 시작하면 오래 못 버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일할 때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있어 안심이 됐지만 은퇴 후에는 흐름이 아닌 줄어드는 그래프만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같은 장기적 리스크는 숫자보다 훨씬 큰 심리적 압박이 된다. 돈이 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소비라는 사실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 은퇴 이후 불안의 핵심은 돈이 아닌 다시 벌 수 없는 구조에 있다. 결국 재정은 갖고 있지만 경제적 안정감은 잃어버리는 역설이 나타난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 은퇴자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깨닫게 된다. 돈이 아니라 일상의 구조였다. 역할과 책임이 주는 규칙성과 의미였다. 사회적 관계가 만들어주는 대화의 안전망이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이 감각들이 무너지면 마음의 기초 체력도 함께 떨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삶의 기쁨이 유지되지 않는다. 많은 은퇴자들이 돈은 준비했는데 마음은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은퇴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일상의 리듬을 찾는 일이다. 직장이 만들어주던 루틴을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외출 시간,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정하고 하루를 사용하는 방식의 규칙을 둬야 한다. 리듬 없는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방황이 된다. 둘째는 새로운 역할을 만드는 것이다. 일을 유지해도 좋고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처럼 작은 역할이라도 이어가면 정체성의 축이 유지된다. 사람은 역할이 없는 상태로 오래 버티기 어렵다. 역할은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도구다. 셋째는 관계를 인텐셔널리 관리하는 것이다. 은퇴자는 스스로 대화를 만들고 스스로 사람을 만나야 한다. 오랜 관계에만 의존하면 쉽게 고립되기 때문에 새로운 인간관계도 필요하다. 관계는 마음을 지켜주는 마지막 안전망이 된다. 결국 돈을 갖고 떠날 수는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은퇴 후 삶은 버티기 어려워진다. 행복한 은퇴란 돈이 많은 은퇴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퇴다. 우리는 오랫동안 얼마를 모았는가를 기준으로 은퇴 준비를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제는 얼마나 살 준비가 되었는가를 묻는 시대다. 정체성을 잃지 않을 준비, 고립되지 않을 준비, 역할을 유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돈이 조금 부족해도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마음이 따라가지 못한다. 은퇴는 재정의 종료가 아니라 삶의 재구성이다. 우리가 떠나는 것은 직장이지 삶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직장을 떠나는 순간 삶까지 멈춘 것처럼 느낀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돈보다 마음이고 숫자보다 의미이고 자유보다 역할이다. 돈을 갖고 떠날 수는 있지만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은퇴 후 삶을 지키는 힘은 마음의 근력이고 이 근력은 준비하는 사람만이 갖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돈만 준비하는 은퇴가 아니라 마음을 위한 은퇴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은퇴 이후에도 나로서 살아갈 수 있다. 오늘의 결론은 단순하다. 돈은 은퇴를 시작하게 하지만 마음은 은퇴를 버티게 한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준비된 재정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을 마음의 구조다.